서울 한복판에 건물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특급 호텔 정원에 선 팔각정자, 다른 하나는 명동 한복판의 석조은행. 둘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은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나라가 나라임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대한제국은 그 답을 두 번 내놓았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자기 돈을 찍는 것. 둘 다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성리학의 명분론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건 천자만의 권리였습니다. 제후국을 자처한 조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죠. 세조 때 잠시 제단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1457년의 일입니다. 그러나 1464년의 제사를 마지막으로 다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433년이 흐릅니다. 1897년 10월 12일 새벽, 고종은 지금의 소공동 자리에 쌓은 둥근 제단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 제단의 이름은 환구단이었습니다. 화강암을 둥글게 세 단으로 쌓고 맨 윗단에 황금색 원추형 지붕을 얹었습니다. 맨 아래 단의 지름만 43m, 축구장 폭에 가까운 크기였습니다. 둥글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천원지방, 그 원칙을 따른 겁니다. 2년 뒤에는 신의를 모시는 팔각 3층 건물이 세워집니다. 황궁우입니다. 환구단은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선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제후국도 아니다. 그리고 16년 뒤 일제는 그 선언을 헐어버립니다. 1913년 둥근 제단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이듬해 문을 연 것은 4층짜리 서양식 호텔이었습니다. 운영은 조선 총독부 철도국이 직접 맡았습니다.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자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잠을 잤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황궁우와 돌북, 그리고 아치가 3개인 석조 대문뿐입니다. 같은 시기 대한제국은 또 하나의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돈을 자기가 찍는 것. 화폐 발행권은 주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1902년부터 일본 제1은행이 발행한 돈이 이 땅에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에 앉힌 재정고문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을 거치며 제1은행은 대한제국의 발권은행 지위를 얻습니다. 일본의 한 민간은행이 찍은 돈이 사실상 이 나라의 법정화폐가 된 겁니다. 이듬해 통감부가 들어섭니다.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1909년 7월 한국은행 조례가 공포됩니다. 되찾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이름도 그냥 한국은행이었습니다. 그해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고 1원과 5원, 10원짜리 한국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1,000만 원의 구성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정부의 출자는 30%, 일본인의 출자가 68%였습니다. 되찾으려 만든 은행의 3분의 2가 처음부터 남의 것이었습니다. 1911년 3월 조선은행법이 공포됩니다. 한국은행은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은행이 됩니다. 설립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것은 그 다음 해인 1912년. 설계는 도쿄역을 설계한 다스노 긴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앞에는 지금도 머릿돌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 새겨진 정초 2글자. 2020년 문화재청은 서체 전문가 3사람의 현지 조사를 거쳐 그 글씨가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돌에 새겨진 날짜는 1909년 7월 11일. 그 날짜로부터 107날 뒤 이토는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의 총에 쓰러집니다. 정작 그는 이 건물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제는 환구단을 헐었고 한국은행에서 이름을 빼앗았습니다. 두 번의 선언이 모두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흔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호텔 정원의 정자도 은행 머릿돌의 글씨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우면 증거도 함께 사라지니까요. 서울에는 이런 조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